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원큐 패스 간호조무사 최종 마무리 실전 모의고사 10회 풀이를 하게 된 강사 백지운이라고 합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1회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기초간호학 개요 1번 문제고요. 위암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의 진단 결과를 알려달라고 할 때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환자의 권리이므로 알려준다. 2번 의무기록을 복사해서 진단명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3번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번 가족에게 대신 말해준다. 5번 모르겠다고 한다. 정답은 그렇죠. 3번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간호조무사는요, 환자의 진단, 그리고 치료, 예후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의사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진단, 치료, 예후에 대한 설명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간호사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좌상복부에 있다. 2번, 인체에서 가장 작은 장기이다. 3번, 간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한다. 4번, 담낭은 간의 하면에 위치하며 담즙을 저장, 농축한다. 5번, 췌장에서 형성된 담즙이 간으로 보내진다. 정답은 4번이죠. 담낭은 간의 하면에 위치하며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 부분이 소화기계를 정리한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간은 지금 여기에 있죠? 이 부분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볼 때 오른쪽 왼쪽이 아닌 환자가 누워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은 이 간 위쪽에 횡격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 아래쪽, 즉 우상복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예요. 단일 장기 중에는 가장 큰 장기고요. 우상복부에 횡격막 아래, 아까 횡격막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횡격막 아래에 위치한다. 간에서 하는 일은요, 대사, 배설, 담즙 생산과 분비, 해독작용도 하고요. 태생기 때 조혈작용, 태생기는 엄마 뱃속에서예요. 뱃속에서 조혈작용, 그리고 혈액 응고인자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철분을 저장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간에서 하는 큰 업무 중에 하나가요. 간에서는 담즙이라는 거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여기 바로 아래쪽에 달려있는 담낭에 저장이 되었다가 저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담낭은 간의 하면에 위치하며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는 역할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병실 바닥에 고여있는 물로 인해 미끄러져 환자의 손목뼈가 부러지게 되었다. 간호조무사의 책임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간호조무사가 물을 뿌린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2번, 낙상 예방은 간호 업무에 속하므로 간호조무사로서 책임이 있다. 3번,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보호자의 책임이다. 4번, 바닥에 물을 뿌린 사람의 책임이다. 5번, 병원 환경의 문제이므로 병원의 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그렇죠. 2번. 낙상 예방은 간호 업무에 속하므로 간호조무사로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일하시다가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면 즉시 닦아서 낙상을 예방해 주셔야 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임신 중 흡연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태반순환 감소로 태아 성장이 촉진된다. 2번, 거대아 출생률이 높아진다. 3번, 태아의 심박동을 감소시킨다. 4번, 간접흡연은 태아와 무관하다. 5번, 유산 가능성과 유아기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답은
그렇죠. 5번. 유산 가능성과 유아기 사망률이 높아진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흡연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태반순환이 감소되어서 태아 성장이 지연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아기는 영양분도 공급을 받고 산소도 공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흡연을 하게 되면 태반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태아 성장이 지연될 거고요. 따라서 저체중아를 낳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태아 심장 박동수는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란다고 하더라도 언어와 지적 발달이 지체되거나 주의력에 장애를 보이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흡연은 절대 금지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5번 문제, 골관절염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골관절염은 다른 말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골관절염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1번 무통증, 2번 관절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해진다, 3번 자가면역 질환, 4번 대칭적 관절통, 5번 30대 여성에게 호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의 정답은 2번 관절 사용 시 통증이 심해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교한 표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골관절염은 다른 말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골관절염은 왜 발생을 하냐?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서, 자, 각 관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관절을 싸고 있는 요런 막들이 있어요. 요런 막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막이 마모라는 거는 오래 사용해서 닳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서 발생하는 게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노인에게 호발합니다. 그리고 비대칭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은요, 한쪽 무릎 또는 한쪽 관절에만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절 연골이 마모됐지만 사용을 하지 않으면 금방 증상이 호전되거든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고, 그 대신 이미 닳아있는 관절 연골이기 때문에 관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와 다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리고 유전 경향도 있고요. 아까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노인에게 호발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30에서 50대의 젊은 여성에게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쪽 팔꿈치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다, 그러면 곧 이어서 반대쪽 팔꿈치에도, 또는 한쪽 무릎에 발생했다, 그러면 곧 이어서 반대쪽 무릎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칭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침에 강직 증상이 심하고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 그리고 관절을 사용하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감소된다. 자, 이것 때문에 아침에는 많이 아파하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오후쯤 되면 관절이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 관절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해진다 였고요. 6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생 직후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1번 호흡, 2번 출혈 유무, 3번 순환, 4번 피부색, 5번 반사반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 가장 집중해서 관찰해야 할 것은 당연히 호흡이겠죠. 자, 신생아가 출생하고 나면 반드시 아프가 점수라는 걸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5가지 항목인데요. 호흡수, 심장 박동수, 근육의 긴장도, 반사반응, 피부색, 이 5가지를 꼭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5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문제니까 당연히 호흡을 고르셔야겠죠. 다음 문제, 7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질병의 종류나 감염성 질환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지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문제고요. 접촉주의, 비말주의, 표준주의, 감염주의,
보호격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답은 3번 표준주의입니다. 자, 표준 예방 지침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표준 예방 지침, 즉 표준주의는 감염자나 보균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직원이 감염되거나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로 보면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모든 방법을 표준주의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 체액, 분비물, 그리고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적용하는 것이고요. 예로는 손위생 방법, 가운이나 장갑,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그리고 오염된 의료용품을 다루는 방법, 환경 및 린넨을 관리하는 방법 등이 표준주의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8번 문제. 임신 말기에 통목욕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자궁 수축을 촉진하여 진통이 올 수 있으므로, 2번 쉽게 피로해지므로, 3번 욕조로 이동 시 무게중심의 변화로 낙상 우려가 있으므로, 4번 피부가 거칠어지므로, 5번 혈관 이완으로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3번 욕조로 이동 시 무게중심의 변화로 낙상 우려가 있으므로. 자, 임신 말기에는 배가 커져요. 그쵸? 복부가 증대돼서 무게중심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여러분 한 번쯤 대중목욕탕에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자, 배는 앞으로 내밀어요. 내밀고 대신 앞으로 배가 나오니까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상체를 뒤로 이렇게 젖히는 자세를 취하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목욕탕의 욕조로 왔다 갔다 할 때 자칫하면 낙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목욕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번 노인의 시각 변화와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안구가 건조해지고, 맞습니다. 안구가 건조해져요. 수정체 탄력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2번 수정체의 황화현상이라는 것은 누렇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수정체가 누렇게 변해서 남색 계통, 특히 초록색과 파란색을 잘 구분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초록색과 파란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3번 눈부심이 심해지고 명암의 적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야간 운전을 되도록 피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백내장이 자주 나타나고, 맞고요. 동공은 작아집니다. 5번 간접 조명보다는 중앙에 큰 조명을 하나만 둔다. 틀린 내용이고요. 중앙에 큰 조명을 하나만 두는 것보다는 노인들이니까 간접 조명을 여기저기에 여러 개 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눈부심이 심해지고 명암의 적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야간 운전을 되도록 피한다가 정답이 되고요. 자, 노인의 시각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공은 아까 작아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안구가 건조해집니다. 그러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안질환과 야맹증 및 눈부심이 증가하게 되고, 백내장과 녹내장도 증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정체의 황화현상으로 남색 계통의 색깔 구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10번 문제. 국소마취제의 대표적인 약물로 부정맥을 치료할 때도 사용되는 것은? 이라는 양리 문제네요. 자, 1번 헤파린, 2번 리도카인, 3번 페노바비탈, 4번 아스피린, 5번 모르핀이라는 약인데요. 정답은 리도카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씩은 다 리도카인을 맞아 보셨는데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맞으셨을 건데요. 언제냐면 치과 치료할 때 치과에서 이에 마취하는 거 있죠. 그게 리도카인이라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그 주사를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얼얼하게 국소 마취가 되죠. 그 주사가 리도카인입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제로도 쓰이면서 부정맥을 치료할 때도 사용되는 약물이고, 이 문제는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4개 보기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헤파린이라는 약은 항응고제입니다. 앞에 항자가 붙으면 뒤에 있는 말을 대항하는, 뒤에 있는 것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응고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약이고요. 두 번째, 페노바비탈은요,
진정, 수면, 그리고 항경련제로 사용되는 약물. 아스피린은 들어보셨죠? 해열제, 소염 진통제, 그리고 혈전을 예방하는 약물로 많이 사용되는 약이고요. 모르핀은 마약성 진통제, 그래서 노인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리도카인이고요.